내 오른팔 역할을 해온 핵심 에이스 직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이 갑자기 집안 사정을 핑계로 눈물을 훔치며 퇴사를 통보합니다. 대표님은 아쉬운 마음에 가족 건강 잘 챙기라며 퇴직금에 넉넉한 위로금까지 얹어 웃으며 챙겨보냈겠죠. 그런데 두세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길 건너편에 같은 업종의 경쟁 회사가 차려졌고 그 믿었던 직원이 우리 회사의 VIP 고객 명단, 거래처별 원가 마진율,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핵심 기술 도면까지 몽땅 USB 하나에 담아 빼돌려서 자기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머릿속에 고소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형사 고소만 철석같이 믿고 경찰 수사 결과만 애타게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확실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망합니다. 왜냐고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되어 최종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배신자 직원은 훔쳐간 여러분의 기술로 돈을 긁어모으고 여러분의 거래처를 싹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 배신자가 3년 뒤에 징역을 살든 말든 이미 내 회사는 부도가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흐르는 피를 지금 당장 틀어막을 수 있는 강력한 지혈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 고소와 동시에 법원으로 달려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그 중에서도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입니다.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넘게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 법원에 신청하여 저 배신자가 훔쳐간 자료를 당장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영업을 즉각 정지시켜달라는 결정을 받아내는 빠른 무기입니다. 통상적으로도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른 수개월 안에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고 위반할 때마다 하루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강력한 간접 강제의 힘까지 가지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영업비밀을 침해한 거잖아 라고 쉽게 생각하시던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패소의 쓴맛을 봅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뺏긴 자료를 무조건 영업비밀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인가? 둘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증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여기서 패소하는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 관리성입니다. 한 식당 사장님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비법 소스 레시피를 믿었던 주방장이 훔쳐가 똑같은 식당을 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분통을 터뜨리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판사는 사장님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급 기밀 비법 레시피가 주방 벽면에 코팅되어 붙어 있었고 알바생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용 컴퓨터 바탕화면에 암호 하나 없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직원이 입사할 때나 퇴사할 때 그 흔한 비밀유지 서약서 한 장조차 받지 않았더군요. 법은 대단히 단호합니다. 사장 스스로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정보를 왜 이제 와서 국가가 나서서 영업비밀이라며 보호해줘야 합니까? 이것이 재판부의 냉혹한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법정에서 승소하고 배신자의 비도덕적 영업장을 폐쇄시킬 수 있을까요? 뼈저리게 후회하기 전에 당장 내일부터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회사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중요한 명부나 기술 파일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걸어두십시오. 둘째, 해당 폴더에는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허가된 소수의 핵심 임원만 열람할 수 있게 망을 분리해 두십시오. 셋째, 직원이 입사할 때와 퇴사할 때 반드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두십시오. 문서 겉면 붉은색으로 대외비 도장 하나 찍어두는 이 작은 조치 하나가 훗날 법정에서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변호사님, 저는 과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법적으로 영업비밀 요건을 도저히 못 채울 것 같은데요. 그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행히 법은 또 다른 틈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못 채우겠다면 즉시 공격 루트를 꺾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불 도용을 주장하는 겁니다. 비밀 관리는 미흡했을지 몰라도 저 자료는 우리가 10년간 수억 원의 비용과 피땀을 흘려 만든 성과물이다. 저 배신자는 상도덕을 위반해 남의 성공을 무단 사용했다 라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증거 그리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우회 공격이 판사에게 먹혀들면 까다로운 비밀관리성 요건을 건너뛰고도 배신자를 합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결정적인 포인트 하나를 드립니다. 직원이 자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을 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증거 확보 전에 다짜고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부터 덜컥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확보 전에 내용 증명은 절대 안 됩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도둑들이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내놓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도둑들에게 우리 소송할 거니까 빨리 하드디스크 포맷하고 흔적을 태워버려라 라고 예고편을 보내준 꼴입니다. 심해 정황을 발견했다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변호사를 찾아와 법원에 기습적으로 증거 보전 신청을 던져야 합니다. 도둑들이 서버를 포맷할 틈조차 주지 않고 법원 집행관을 대동하고 현장에 들이닥쳐야 합니다. 민사 절차인 증거 보전은 경찰 압수수색처럼 문을 부수고 컴퓨터를 통째로 뜯어올 수는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포렌식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 하드디스크를 합법적으로 복사해오는 디지털 포렌식 이미징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배신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끝까지 법원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법의 묘미가 나옵니다. 상대가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순간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증명방해 법리에 따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우리 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문을 열어주면 증거를 뺏기고 문을 잠그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완벽한 외통수. 이것이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법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은 진짜 가족 같아서 절대 안 그러겠지 라며 방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비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아옵니다. 내가 법을 정확히 알고 무장하고 있어야만 내 직원이, 내 경쟁자가 감히 나를 얕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업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에게 법의 철퇴를 내리꽂고 싶으시다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만약 대응 과정에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저희 동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사업과 인생을 지켜낼 실전 법률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송백현 변호사였습니다.